응급구조학과 1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생명의 가장 경이로운 첫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내는 기술인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신생아 소생술입니다. 화면의 부제를 보시죠. 출생 직후 60초의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심장 정지는 심장 자체의 병변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신생아는 양수로 가득 찬 자궁에서 빠져나와 폐로 첫 숨을 쉬는 생리적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호흡부전으로 심장이 멎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성인 소생술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최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여러분의 머리와 손에 완벽하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가 세상에 나와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개입의 깔때기 도식입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만사가, 즉 약 85%는 출생 후 여러분의 특별한 중재 없이도 스스로 호흡을 시작합니다. 약 10%의 아기들은 기도를 열어주고 자극을 주는 정도의 가벼운 도움만으로도 숨을 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깔때기의 좁은 부분입니다. 약 5%의 신생아는 마스크로 직접 숨을 불어넣어주는 양압 환기 PPB가 필요하며 기관 내 삽관은 2% 미만, 가슴 압박은 0.3% 미만, 에피네프린 투여는 0.05%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생아 소생술의 핵심은 성인처럼 가슴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막힌 호흡을 열어주는 환기라는 사실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 5%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소생술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분만장에서 신생아에게 문제가 생길 확률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드의 체크리스트를 보십시오. 물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표준화된 방식으로 점검하고 산모의 주산기 위험 인자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인자가 예상되는 분만이라면 단순 인력을 넘어 가슴 압박, 기관 내 삽관, 그리고 응급탯줄 정맥 카테터 삽입 같은 고급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추가 인력을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리더를 지정하고 팀원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분만 전팀 브리핑은 소생술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 탯줄 자르기에 대한 2025년 최신 기준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연령별로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만사가나 34주 이상의 후기 미숙아는 혈색소와 철분 수치를 높이기 위해 최소 60초 이상 지연해서 탯줄을 묶습니다. 만약 이 연령대에서 아기가 활발하지 않다면 빨리 자르는 대신 20cm 길이의 탯줄을 2초에 걸쳐 아기 쪽으로 짜주는 탯줄 결찰 전 용출을 3에서 4회 반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미숙아 중 28주에서 36주 6일 사이의 아기 역시 60초 지연이 기본이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용출을 대안으로 씁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28주 미만의 극단적인 초미숙아에게는 탯줄을 짜주는 용출 행위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권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붉은색으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난 즉시 여러분이 던져야 할 3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첫째, 미숙아인가? 둘째,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는가, 즉 축 늘어져 있는가? 셋째, 잘 울지 못하거나 숨을 헐떡이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던지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면 충분해야 합니다. 만약 3질문 모두 아니오라면 아기는 건강한 것이니 엄마의 품으로 보내 피부 접촉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3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아기를 따뜻한 복사 온열기로 옮겨 초기 단계 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 이 알고리즘의 첫 관문인 3가지 질문을 입으로 소리내어 암기하십시오. 온열기로 옮겨진 아기에게 제공하는 황금의 1분, 초기 처치 단계입니다. 먼저 아기의 코와 입이 천장을 향하게 하는 아침 공기를 맞는 자세 스니핑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2025년에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지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수에 아기의 변인 태변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흡인기로 빨아냈지만 이제는 맑은 양수든 태변이든 일률적인 기도 흡입을 강력히 금지합니다. 태변을 빼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즉각적인 양압 환기를 적용해 숨을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체온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34주 미만의 미숙아는 양수에 젖은 몸을 닦지 않은 채로 바로 비닐랩이나 플라스틱 백에 넣고 모자를 씌워야 합니다. 미숙아의 저체온은 뇌 손상으로 직결되므로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신생아 소생술의 꽃 호흡 지원 파트입니다. 초기 처치와 자극을 주었는데도 아기가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일 때 혹은 심박수가 분당 100회 미만일 때는 무조건 양압 환기 PPB를 시작합니다. 이 호흡 보조는 아기가 태어난 지 딱 60초 이내, 즉 골든 미니단에 게시되어야만 합니다. 양압 환기의 설정값은 분당 30에서 60회 속도로 20에서 30cm of H2O의 초기 압력을 사용해 0.51초간 폐를 부풀려줍니다. 미숙아의 경우 쪼그라든 폐를 펴주기 위해 5cm of H2O 이상의 호기마량압 PEP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스스로 숨은 쉬는데 힘들어한다면 양압 환기 대신 지속적 기도양압 CPAP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비로 숨을 불어넣을까요? 예전에는 엠부백이라 부르는 자가 팽창백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T형 소생기를 1차 선택기구로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가 팽창백은 T형 소생기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한 예비 장비로 두십시오. 마스크로 환기가 잘 안되거나 34주 이상 큰 아기에게 기관 내 삽관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성문상 기도기 LMA를 적극 사용하는 것도 권고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관 내 삽관을 할 때 전통적인 쇠막대기 후두경보다 카메라가 달린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하는 것이 첫 시도 성공률을 높여주므로 장비가 있다면 비디오 후두경을 우선 사용하십시오. 산소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과하면 뇌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처음 주입하는 산소 농도가 다릅니다. 기말고사에 100% 출제되는 수치들입니다. 35주 이상의 만사가는 일반 실내 공기인 21%로 시작합니다. 32주 미만의 아주 작은 미숙아는 30% 이상의 산소로 시작합니다. 그 사이인 32주에서 34주 미숙아는 21에서 30% 사이에서 시작해 산소 포화도를 보며 조절합니다. 산소 포화도 센서는 심장과 가장 먼저 피가 통하는 아기의 우측 손목에 달아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1분일 때 목표가 60에서 65%로 상당히 낮죠? 아기가 뱃속 체질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 아주 예외적으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즉시 산소 농도를 100%로 올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절한 양압 환기를 30초 이상 완벽하게 수행했는데도 아기의 심박수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면 드디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신생아 가슴 압박의 시작 기준은 심정지가 아니라 심박수 60회 미만입니다. 성인과 누르는 자세도 다릅니다. 검상돌기 위쪽 흉골을 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나머지 손으로 등 전체를 감싸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기법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깊이는 가슴 두께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핵심이 나옵니다. 성인 CPR 비율은 30대이지만 신생아는 호흡이 너무 중요해서 가슴 압박 3번당 인공호흡 1번, 즉 3대1의 비율로 춤을 추듯 진행합니다. 1분에 90번 누르고 30번 숨을 불어넣어 총 120번의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100% 산소를 틀고 기관 내 삽관을 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과 환기를 60초나 했는데도 여전히 심박수가 60회 미만이라면 약물이 들어갑니다. 이때 에피네프린을 어디로 넣을까요? 성인처럼 팔다리가 아니라 아기의 탯줄에 관을 꽂는 탯줄 정맥 UVC 1차 기본 경로입니다. 정맥 용량은 킬로그램당 0.01에서 0.03mg입니다. 정맥 확보가 늦어지면 기관 내 튜브로 직접 약을 뿌릴 수도 있지만 용량이 더 높아야 합니다. 시험 대비 강조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소생술이 길어지면 산증을 교정하려고 중탄산나트륨을 썼지만 2025년 현재는 근거가 전혀 없어 사용을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기가 창백하고 실혈이 의심되면 생리식 염수나 적혈구를 킬로그램당 10에서 20ml 투여하여 피의 양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아기의 심박수가 회복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뇌 손상을 막는 2차전이 시작됩니다. 첫째, 정교한 혈당 관리입니다. 신생아는 혈당이 너무 낮거나 높아도 뇌가 파괴됩니다. 가슴 압박을 받았거나 에피네프린을 맞은 아기는 즉시 혈당을 측정하고 정상 범위에 올 때까지 끈질기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치료적 저체온요법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뇌에 피가 안 가 중등도 이상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HIE-온 아기는 뇌세포 파괴를 막기 위해 체온을 일부러 낮춰줍니다. 단, 이 요법은 뇌가 어느 정도 자란 임신 나이 36주 이상의 신생아에게만 적용한다는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서 외워두십시오.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프고 무거운 윤리적 판단의 경계입니다. 모든 아기에게 무조건 소생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3주 미만의 극단적인 초미수가 체중이 400g도 안 되거나 문해증처럼 조기 사망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를 거쳐 소생술 시작 자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해 완벽한 심폐소생술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생술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출생 후 20분 이상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의학적, 윤리적으로 중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태어난 지 10분째의 아프가 점수가 0점이라는 단일 지표 하나만으로 아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신생아 소생술은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아서는 현장에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료진은 최소 12개월마다 필수적으로 소생술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술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에서 6개월 단위의 고빈도 재교육이 권장됩니다.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만장과 동일하게 꾸며진 인적, 환경적 요소를 갖춘 현장 시뮬레이션 훈련이어야 합니다. 또한 훈련이나 실제 소생술이 끝난 후에는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복귀하는 디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팀원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강의를 이 한 장의 알고리즘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아기가 출생하면 평가합니다. 미숙아입니까? 늘어져 있나요? 숨을 안 쉬나요? 예라면 온열기로 가서 초기 단계를 시행합니다. 그래도 심박수가 100회 미만이면 지체 없이 양압 환기를 시작합니다. 양압 환기를 잘했는데도 심박수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이때부터 가슴 압박과 환기를 3대1 비율로 하면서 산소를 100%로 올립니다. 그래도 60회 미만이면 탯줄 정맥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지표는 오직 심박수입니다. 100회 미만은 호흡 보조, 60회 미만은 압박 및 약물. 이 숫자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과 술기만이 생명을 살리는 60초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